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금은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176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어려울수록에 주변을 많이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성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일단 해외 증시 먼저 보시겠는데요. 제가 장마감 시황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청산선언, 친가상자산은행, 실버게이트 캐피탈, 휴지 조각된 실버게이트 주식. 청산을, 그러니까 나 이제 부도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공황 직전에 보통 은행 파산들이 일어납니다. 소규모 은행이죠. 그런데 1929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자, 은행이 파산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요런 은행들, 소규모 은행들이 이거 하나로 그냥 뻑하고 자뻑하면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주변에 엄청난 많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문제입니다. 예, 폭탄이 하나 터졌는데 연쇄 폭탄이 터져요. 나중에 모두 건드려요. 예, 핵폭탄이 터집니다. 그래서 거대한 댐이 있는데 댐을 무너뜨리는 거는요, 바늘구멍 하나입니다. 명심하셔요.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들 잘 좀 보시고요. 조그만 은행 터졌으니까 괜찮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주가 98% 폭락, 실버게이트 청산, 미 가상자산 시장 먹구름이 아니라 미국의 먹구름이 들이온 거예요. 바늘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릴 수 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국제경제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연준에서 어떤 상황이든 빅스텝을 하고, 금리가 6% 넘어가고, 그런 날이 온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는 거의 아마겟돈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파월 금리 더 올릴 수 있다. 강한 금리 인상 신호다. 그러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철저한 대비를 하자. 그래서 캐나다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만큼 이거를, 자, 왜 밟았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만 올려도 되니까 밟아야가 아니라 그만큼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죠. 먼저 항복선을 한 거죠. 근데 연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물가 못 잡으면 미국 망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달러 패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 아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정책을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뼈가 운전을 하려면 잘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뼈까지 뺏길 수는 없다. 근데 살은 도려내서 줘도 살은 나중에 새살이 돋잖아요. 뼈가 되면 뭐가 되죠? 문어가 됩니다. 문어가. 우리 문어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흐물흐물, 메령메령. 자, 그래서 보시고요. 완전 쇼하는 거 보십시오. 뭐 부자 증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미국 중산층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쪽 현지에 사시는 분들 가끔 댓글 다시는 거 보면, 혹시 이 방송을 미국에서 보시는 구독자님들 계시면 그것 현지 상황을 좀 자세히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완전 쇼지요. 부자 증세 한다고 해서 서민층이나 중산층이 좋아지나요? 물가가 지금 어마무지한데, 이런 거. 그래서 미국이 문제가 뭐냐면 내부적인 문제예요. 만약에 이번에 정책 실기를 만약에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총이 있어서 살벌해요. 그냥 들고 나와서 갈기면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갈길 총이 없네요. 네, 있군요. 총이. 네, 새 총이 있습니다. 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네, 철저한 여러분이 대비하시고, 자, 실버 게이트 보시겠습니다. 자, 실버 게이트가 이게 어떻게 됐냐면, 네, 히스토리를 보면 2019년에 출발을 했죠. 그러다가 엄청난 상승을 맞았고 다시 조정 주고, 자, 고점을 언제냐면 2021년 11월 29일 고점이죠. 이때가 언제죠? 네, 연준이 네, 금리 인상을 시사했던 때고, 자,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폭락을 했습니다. 가산 자산의 폭락과 함께 똑같이 갔는데, 자, 문제는 뭐죠? 네, 이쪽에도 돈이 안 도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폭락을 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물량을 던진 게 작년 11월 달입니다. 네, 여기 거래량 보이시죠? 네, 거래량 보시면 작년 11월 달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저점을 이탈하면서 물량이 나오고 계속해서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매수는 자, 뭔가 네, 반짝반짝한 소식이 있었다가 매수했다가 다시 던지는, 그래서 아마 지금 거래 정지가 됐을 겁니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4.91 달러인데 이게 이제 파산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청산 선언을 했기 때문에 빵이죠. 빵 달러가 됩니다. 빵 달러, 빵 달러가 되면 망한 거죠. 네, 이게 지금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진짜 많은 회사들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작이에요. 상장 폐지 나왔죠. 그 다음에 제가 장마감 시황에서 투자 한 스푼 소개시켜 드렸는데, 지금 대형 네, 금융기관들이 많이 엮여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채권 손실뿐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 손실, 뭐 별의별 엄청난 폭탄들이 지금 잠재해 있죠. 일단 심지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이건 작은 바늘이 아닌데 커다란 못인데, 그래서 댐을 무너뜨리는 이런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네들은 진짜 편해요. 우리 그냥 아예 망할래 한 번만 하면은 여기에 예금이 있든 없든 그냥 가는 거죠, 골로.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제2금융권, 그 다음에 제도권이 아닌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데 지금 엄청난 네, 연체. 그 다음에 어제 박홍기님 영상을 보시면 네, 우리나라 1등급 은행들이 연체율이 1조가 넘는 데입니다. 우리나라도 뇌관을 안고 있고, 여러분들 철저한 대비를 하시고요. 만약에 돈들이 있으면 좀 분산 좀 시켜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만 문제냐? 그게 아니라, 자, 크레디트, 우리의 귀요미, 크레디트 스위스죠. 얘는 3달러 이제 밑에서 놀고 있는데, 만약에 금융 쪽에 문제가 생겨서 하면 얘가 이제 거의 순위를 다투죠. 네, 상장 폐지.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가 3달러를요. 네, 요때 무너지고 대량 거래 터진 이후에 회복을 못 하고 있죠. 자, 조만간에 몇 달러? 나스닥 무너지고 S&P 500 무너지면 1달러에서 몇 개월, 6개월 동안 있다가 심사가 들어가서 상장 폐지. 그러면 이거는 핵폭탄 하나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비 잘 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 파동까지 분석을 해드렸는데 예전에. 그래서 진짜 마지막 끝에 와 있다. 철저한 대비를 하시고, 엄청난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다 청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연준에 이제 인플레가 우려가 있다. 블룸버그 기사인데 제가 검색을 하다가 이게 언제 거냐면 한 달 전 거에 2월 8일 날. 자, 그래서, 지난달 중고차 가격의 놀라운 급등은 미국 자동차 구매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연준이 금리 인상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질 것으로서는 희망을 꺾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한 달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놀라운 중고차 가격의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증가됐는데, 자, 그래서 제가 지표를 찾아보니까 요게 도매가 맨하임 유스드 바이클 밸류 인덱스라고요. 그래서 2월 달
중고차인데 보실래요? 요거 차트. 예, 갑자기 쫙 올라왔죠. 예. 이때가 언제죠? 예, 엄청나게 돈을 풀 때입니다. 그죠? 네. 쫙 올라왔다가 여기 죽었고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연준이 파월 의장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뭐 치매성은 아닌 것 같은데 1월달 저 FOMC 때 막 설레발치고 그랬던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자료를 보고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더 치매 아니면 고도의 전략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좀 할아버지가 살짝 노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올라가면 자, CPI나 PC 물가 어떻게 되죠? 네, 골로 가는 거죠. 특히 CPI.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더 솟아오른다는 얘기는 연준의 정책 실패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지표도 있다는 거. 그래서 2월 중고차 도매가 대폭 상승을 했다. 3월 달 어떻게 될까 잘 보시고요. 네.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저기 하시면 돼. 구글링 하시면 돼요. 중고차 도매가 이렇게 치시면 맨하임 요거 인덱스 나옵니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선물 상황. 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많이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럽을 포함해서 미국 다 무너지고 있죠. 지금 딱 빨간 거 딱 켜지는 게 뭐죠, 이게? 예, 빅스입니다, 빅스. 자, 팬데믹 상황 때도 이랬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요거 전체 판때기 놓고 지수 선물 놓으시고 인베스팅해서 요런 날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요거 하나만 눈에 띄고 이런 게 많이 나올 거다. 그게 뭐다? 이제 본격적인 폭락이 시작될 거라는 어떤 사인이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여기 고점을 형성하고 호주 달러에서 자, 저점 형성 반등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되돌림인데, 자, 요 숫자를 잘 보세요. 61.8% 근처까지 왔죠, 얘는. 그래서 전 세계 환율 시장에서 제일 약해요, 얘가. 그러니까 약 환율,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주 달러를 보는 이유는 시장을 보는 겁니다. 코스피랑 이머징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호주 달러의 방향에 따라서 코스피랑 이머징이 이제 움직이는데 환율로만 보면 상당히 약하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할 것 같아요. 61.8%까지 근처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요게 만약에 붕괴가 되면 요거는 반드시 이제 내려간다. 요 저점은. 그러면 어디까지? 팬데믹 저점까지 갈 수 있다. 현재 RSI 41이다. 그래서 61.8% 요거 기억하시고, 자, 달러 인덱스 보실래요? 자, 달러 인덱스는 저점, 고점, 되돌림이 겨우 38%밖에 안 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아까 호주 달러는 여기까지 온 거죠. 예를 들면, 그죠? 달러가 강하게 올라가지도 않는데 호주 달러는 여기 와 있고요. 그래서 호주 달러를 환율 세계에서의 이제 급등주다, 뭐 이런 거, 그죠? 위험 자산이다,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고요. 자, 유로도 보세요. 자, 유로도 저점, 고점 되돌림이 38% 근처도 안 왔어요. 잘 버티죠? 보세요. 그죠? 네, 호주 달러하고는 차이가 있죠. 호주 달러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 정도까지, 그죠? 다르죠, 지금.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 네. 얘는, 자, 저점, 고점, 자, 되돌림이, 자, 얼마 왔냐면, 얘는 38% 돌파하고 50 근처에 와 있죠. 요거, 50 근처. 그죠? 상당히 약한 거죠. 호주 달러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50 근처에 있다는 게 상당히 약한 거고, 호주 달러로 치면, 요 정도 와 있는 거죠. 요 정도. 요렇게.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다. 예, 달러 인덱스보다 더 세게 올라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얘죠. 중국 애들, 위안화도 여기 지금 50 근처에 있죠. 똑같죠? 자, 얘랑 똑같죠? 모양이.
그래서 우리는 중국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진짜 기분 되게 나쁜데. 짱깨들. 보세요. 똑같이 가죠. 예. 그래서 얘는 54, RSI, 현재 얘는 RSI도 54도 똑같아요. 54. 자, 달러는 얼마일까요? 유로는 51. 조만간 이제 풍동 추세로 가고, 자, 달러는 얼마죠? 51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와 위안화가 상당히 센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 센 애가 있어요. 네. 예. 얘는 이제 비슷하네요. 38% 좀 넘었으니까, 예. 엔화죠. 지금 그러면 호주 달러가 1등, 우리나라 중국, 그 다음에 엔화가 조금 더 센, 고점이 좀 내려오고 있는데 살짝, 얘는 52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연준이 자국의 어떤 그 불합리하고 안 좋은 것들을 금리 인상을 통해서 풀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을 피는 것 같고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엔화도 지금 살짝 눌리고 있는데 진짜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 진짜로 얘들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놀라운 게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갑자기 꺾였어요. 이거 보시죠. 예, 갑자기 꺾였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자, 2.7까지 갔다 2.47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최대로 보시면, 자, 지금 문제되는 게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팍 내려오는 이 상황. 그래서 지금은, 네, 적당히 2%가 유지가 아니라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이런 상황들. 네, 여긴 마이너스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도 상정해 놓고 크러쉬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얘도 그래요. 갑자기 2.5까지 갔다가 팍 떨어졌어요. 보이시죠? 예, 이거 상당히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경고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네, 거의 0.97까지 왔죠? 얘도 이때 팬데믹 상황에서 팍 떨어지죠. 자, 그러면 갑자기 뭐로?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인데, 예, 지금 상황이 조금 심상치가 않네? 이렇게 신호가 뜨는 거죠. 정확하게 팩트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네, 이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머리 아프죠? 자, 국채 10년물입니다. 더 이상 안 올라가죠. 연준은 금리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국채 시장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다. 10년물. 자, 3개월물은 정책금리 반영하고 있죠. 5.04, 5% 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년물, 자, 5%. 대단하지요? 5년물 4.3%. 자, 30년물 3.9%. 안 올라가죠. 예. 그러면 장기물 쪽에서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예, 어마무시한 경기 침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예. 그래서 제가 30년물은 연습하고 있다 그랬죠. 이렇게 쌍봉 형태로 돼서 자, 내려오게 되면 우리는 네, 그 연습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죠. 아, 채권 투자에도 수익이 날 수 있구나. 각자 알아서 들어가는 거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보시고요. 그럼 금리차를 보는데 역대급 네, 일단 양봉 하나 나왔는데 10년물, 2년물, 10년물, 3개월물 일단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0년물, 그 다음에 5년물. 예, 쌍바닥인데 너무 먼 쌍바닥이네.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네, 자, 야, 이 정도는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거 아닌가? 예, 좀 보시고요. 그래서 자, 정상화 될 때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엄청난 역대급 폭락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죠. 정상화될 때 폭락. 정상화될 때 폭락. 네. 똑같이 정상화될 때 폭락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졌다. 조만간이다. 그래서 10년물, 자, 2년물도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문제는 얘라 그랬죠. 10년물과 3개월물. 뭐가 문제죠? 얘는 여기 풍덩이 기간이 짧아요. 되게. 바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자, 10년이, 자, 10년하고
이제 3개월짜리인데 얘가 급하게 내려와야죠. 근데 10년물 금리가 팍 올라간다? 글쎄요, 이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이게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정석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갑자기 뭔가 터져갖고, 그죠? 연준에서 그러면 얘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폭락할 수 있다. 그래서 조만간 그 가시적인 현상들을 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유가는 지금 70달러와 80달러 사이에 머물고 있고 계속해서 박스권. 자, 비트코인 조금씩 내려오지요. 네, 그래서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우지수 결국엔 20개월 선의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 요 RSI와 MACD 잘 보시고요. 자, S&P 500 빅스입니다. 자, 다중바닥 이후에 올라갈지 여부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세게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주의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엄청난 바닥에 하나, 둘, 여기 많죠. 그러면 이번에 한 35까지 이제 가는지 한번 보죠. 실제로 몇 달러로. 그 다음에 S&P 500인데 별로죠. 50입니다. 조만간 49 내려가면 하락 추세지요. 네. 자, 계속 박스권 유지하다가 내려오는 모양이고, MACD 잘 보시고, 자, 주봉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자, 150주선과, 그 다음에, 자, 3969, 그 다음에 여기 200주선이 있는데, 3725. 자, 보이시죠? 네. 3725, 여기 3500. 그래서 지금, 요 단기 요 추세를 지금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1월 30일 주간에 고점을 형성하면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파동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이렇죠. 결국엔 요 추세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다 몰려 있네요. 장기 입형들. 자, 무너지는지 한번 보시고요. 자, 파동은 정확하게 이제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급락 예정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3월, 4월, 5월, 올 상반기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근거로 들잖아요. 자, 60과 120 데드 크로스 이후에 18주 동안에 30% 폭락. 여기도 데드 크로스 이후에 12주 이후에 40% 폭락. 역사예요, 역사. 대세 상승 이후에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한 번도 이 60주와 120주가 데드 크로스가 난 적이 없어요. 13년 동안에. 보이시죠? 근데 이번에 났어요. 데드 크로스가. 그러면 앞으로 지금 몇 주가 지나고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자, 10주에서 한 12주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2달에서 3달 정도 지나면 이게 한 30에서 40% 까인다는 얘기죠. 이거대로라면. 그러면 자, 30% 까이면 어디냐? 잠시만요. 자, 30% 까이면 아까 2000 여기에 30%니까 2800 30% 까이면 자, 그다음에 40% 까이면요. 여기죠? 여기네요. 2400. 2800, 2400. 요 정도 근처, 여기 근처에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보시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그 폭탄 터지는 강도에 의해서 여기는 그냥 그 기본으로 간다 이거죠. 2200은. 근데 폭탄이 세게 터지면 1500 이하로 갈 수 있다. 대비하시라 이거죠.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급락 예정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 보시죠. 한 3달, 2달. 얼마까지 가는지. 대산이 얘기한지 뭐 2800이든 뭐 2400이든 2200이든 갈지 말지를 결정하시고, 자, 간혹 가다가 S&P 500 예상이 요 3000까지만 간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당히 잘 보셔야 되고, 심지어는 이 팬데믹 저점 근처까지도 갈 수 있어요. 800선 이렇게. 한번 무너지게 되면. 이때도 그랬어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시장을 나이브하게 보지 마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선이 붕괴되는 그 순간 다 나락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또 시력 테스트 눈 상태 테스트 하겠습니다. 시력 테스트. 자, 지금 이게 하락인가요? 상승인가요? 요거 제가 장마감 시황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 하락 1번, 상승 2번. 또 댓글 달아주세요. 하도 요즘에 시력이 아니라 눈이 이상자들이 많아갖고 제가 자꾸 확인 테스트 하는 겁니다. 만약에 2번이라고 하는 놈은 양가 가서, 안과가 아니죠, 어디든 가갖고 눈을 빼서 거꾸로 꽂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승으로 보이나요? 절대 아니죠. 이게 몇 일선이냐면 200일선입니다. 얼마나 널뛰기가 심했으면은 얘가 200일선이 이럴까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이게 6월 달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이렇게 6월 달부터 6일부터인가요? 아무튼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분명히 이거는 하락이죠. 상승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종가상으로 200일선으로 여기 2월 10일에 여기를 이탈을 시켰어요.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거를 긴 기간으로 보면 이렇더라.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추세가 무슨 추세라고요? 하락 추세입니다. 살벌하지요? 살벌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 A파, B파, 지금 현재 C파가 진행 중입니다. 자, 나이브하게 생각해서 올라갔다 내려올 거라는 둥, 그 다음에 뭐 횡보 길게 할 거라는 둥,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 파동 그리고 시작했어요. 폭락할 겁니다. 두세 달 내로. 잘 견디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시면 주봉. 그래서 자, 나스닥은 20년 상승입니다. S&P 500하고 틀려갖고 저점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 6,900은 기본으로 갈 거고요. 고점 대비 반은 100% 가는 거고요. 그래서 폭탄이 살짝 세게 터지면 4,000, 그 다음에 아주 세게 터지면 4,000 밑으로 해서 한 2,000선까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각오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무너지든 말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연준은, 미국은 자,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하되 절대로 돈을 안 풀 것이다. 왜? 다 망하게 놔둘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뼈가 빠지면 완전히 흐물흐물한 문어가 되므로 저는 문어가 되기가 싫습니다. 자, 문어가 되기 싫은 분들은 조금 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금은비인데요. 얘가 갑자기 급등을 해요. 은값이 폭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금은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보험 차원이고, 자, 얘는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달러가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고, 달러 폭락을 하면서 무지막지한 폭등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오는 세상은 금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 우리는 실물 금을 소량씩 조금씩, 많이도 아니고 돈도 없고, 그래서 조금씩 모아놓고 나중에 후일을 도모하자 꼭 하시고요. 은값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졸라 땡큐 그러면서 조금씩 실물을 모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 환율이 높아서 안 떨어져요. 금값하고 은값이. 아무튼 잘 조절해서 잘 모아놓으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앞으로 구원해 줄 사람이 아니라 구원해 줄 골드입니다. 골드. 그만큼 해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준은 총력을 다해서 인플레이션을 막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폭락,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고요.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밝힐게요. 아무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오늘 한 내용들, 은행 파산, 요거 파산이 이제 된 거죠. 얘는 좀 이따 파산. 파산 잘 보시고요. 지난달에 신호가 떴네요. 대량 거래 터졌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야, 파산 끝. 얘네들 참 속 편해. 그냥 파산하면 그냥 끝이야, 다. 아, 진짜. 뭐 책임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파산 신청만 하면 끝이에요. 예, 아무튼 좋은 나라인지 개 같은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보시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진짜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널리 알려주셔서 빤스런 하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해요. 어제 박홍기님의 영상도 좀 보시고 우리나라 1급은행 1급은행들이 1조가 넘는데 연체가 아무튼 잘 좀 보시고요. 공부하셔야 되고 진짜 엄청나게 저거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무슨 투자입니까? 각자 알아서 하세요. 책임지고.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